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총 여기 3.1점 쌓여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 한 퍼블리셔의 게임들이고요. 심지어 지금 이 게임들이 모두 일괄 패키지로 와디즈 펀딩에서 진행 중입니다. 다 게임인데 이거 하나, 게임렉 타워. 예전에 그 킥스타터에서도 펀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게임렉 타워를 빼고는 나머지 게임들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총 14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들을 어떤 구성으로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왕 꺼낸 김에 게임렉 타워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선 조금 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홈들이 있는데 재밌게 패키지는 패키지대로 넣고 이제 우리가 카드 홀더 많이 쓰잖아요. 그 카드 홀더를 나눠놨어요. 카드 홀더를 이렇게 끼우면, 야 지금 촬영한다고 지금 너 긴장했니? 왜 안 돼? 두 개를 이으면 카드 홀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카드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 플레이트에서 출시된 게임들이 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홀더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사용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카드 홀더가 너무 또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막 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끼울 때 반대로 이렇게 끼우잖아요. 반대로 끼우게 되면은 각도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주사위 트레이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다이스 트레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게임렉 하나로 영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러면 이 빈각이 남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 구멍들이 다 홈이 막혀 있었는데 이걸 아까 열어서 구멍과 구멍끼리 연결되게끔 딱 놓고 들어있는 구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구성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쫙 끼워서 앞에다가 놓으면 다이스 타워가 완성이 됩니다. 그 주사위를 굴리면 이렇게 타워가 되는 거죠. 그냥 패키지가 아닌 거죠. 다이스 타워까지 가능한 거죠. 이거 저도 처음에 베타 모거 버전부터 봤을 때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시탐탐 탐을 냈던 제품인데요. 밑에 뭐 이렇게 미끄럼 방지까지 잘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로고까지 딱 들어있어서 이 게임렉 타워가 첫 번째 상품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높이와 크기가 맞게 출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풀 콜렉션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펭귄 파티와 캣블루스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으로 소장하고 있던 제품이다 보니까 캣블루스는 사이즈가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맞는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리패키지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펭귄 파티는 이제 제 개인 소장 일본 패키지다 보니까 그 플레이트에서 출시된 버전 있잖아요. 그것 또한 플레이트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이제 처음 이 플레이트 게임의 장점 왜 사야 되느냐? 영업용으로 너무 좋아요. 영업용으로 좋은 게임들이 여기서 보면 우선 이 이지컴 이지고 그리고 뉴욕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펭귄 파티, 드래곤 스트라이프 이렇게 4개인데요. 자, 이 4가지의 상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펭귄 파티는 느낌만 말씀드리면 파티 게임으로도 좋고 아이들하고도 하기 좋고 영업용으로도 너무 좋은 그냥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밑에 1층부터 쌓아나가는 게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층이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이 위에 올릴 수 있는 카드는 2장 중에 1장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뭐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하늘색밖에 못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자리에 1장이 남게 되고요. 그 순간 이제 손에 남은 카드들 혹은 못 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돌아가면서 한씩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에 남은 카드가 벌점이 돼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모든 카드가 쓰이기 때문에 카드를 카운팅하면서 부동산처럼 좋은 자리에 내 카드들을 씨를 뿌려놓고 점점 올라나가면서 끝까지 살리는 그런 게임이고요. 다음 뭐 이지컴 이지고 이 게임은 최근에 출시됐어요. 보드엠하고 같이 출시를 한 게임인데 여러 가지 타일들이 있고요. 주사위가 들어있습니다. 누구? 큰이지야. 우선 2명에서 4인까지 할 경우는 그냥 기본 타일만 쓰면 되고요. 5인이 들어갈 경우는 이렇게 5라고 써있는 타일들을 쓰시고요. 이 타일들은 이제 약간 확장 느낌이에요. 조금 더 달성하기 힘든 재미난 요소들인데 그냥 넣고 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쭉 깔아놓고 자신의 턴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던질 때 아까 타월에게 다이스 트레이로 던지면 되겠죠? 던져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맞는 조건의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트리플 못 올 수 이거 좋다. 그럼 뭐 제가 111이면 트리플 홀수잖아요.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최소한 1개는 킵을 할 수 있어요. 최대 4번까지 던질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번 던져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도 돼요. 정확하게 이 배 타일을 3개를 먹었으면 1번, 2번 돌아갔을 때까지 내가 이거 3개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왜 버티기가 어렵냐면 저희가 이 타일들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 중앙에 있는 타일 기준으로만 놓고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가져갔더라도 내가
그 조건에 맞으면 내 차례에 그걸 뺏어올 수 있다가 이 이지컴이즈고의 굉장히 재밌는 매력이죠. 3개가 되면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2개째 모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타일 위주로 챙겨야 되는데 또 그러기엔 주사위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뉴욕은 예전에 텀블버거로도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또 사이즈예요. 그때는 5잉크 사이즈에 맞는 패키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플레이트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텀블벅 때 주문하신 분들은 너무 아쉽다 이러시겠지만 이 버전에는 그 회색 타일, 5인 타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때 텀블벅 때 들어가신 분들만 5인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요거 타일들도 도톰하고 여전히 타일이 좋죠. 요거는 서로 이제 6개 타일을 가져가고 중앙에 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1번부터 12번까지 뭐 이렇게 뉴욕 그림이 쭉 완성이 됩니다. 되다 보면. 그런데 각자 정해진 색깔당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3을 놨는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3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가 3을 또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 사람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돼서 끝나게 되면은 나의 색깔이 얼마나 많이 이어졌느냐가 점수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 차례에 타일을 하나 놓고 내가 타일을 중앙점에서 하나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내고 리필 받고 하는 식인데 카드를 꼭 내 것만 내려놓거나 내 거를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편 거 카드를 미리 가져와서 내 거 놓기 전에 상대편 걸 밑에 깔아놓고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 룰인데도 불구하고 타일을 내려놓을 때의 수싸움? 네가 먼저 내려놔 내가 나중에 놔야지 이런 후타를 잡기 위한 그런 게임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물론 유리해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가 남기 때문에 인원수만큼 턴을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연속 타일 점수는 여기에 적혀 있어요. 게임 패키지 보시면 옆쪽에 이렇게 몇 장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6장까지 이어지면 25점. 와우, 대박이죠. 그리고 4장은 10점. 이런 식으로 최소 2장부터 이어야 점수를 먹게 되고 1번과 12번은 연결된 걸로 봅니다. 우선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편한 게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룰이 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볼프간 크라이머. 뭐 이름이 아까 크니지아 선생님처럼 또 네임밸류 이 게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드래곤 스트라이프는 이게 알렉스 란돌프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에서 리테마를 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용이 있거든요. 용한테 전진해 나가면서 보물을 훔쳐온다 그런 테마인데 뒷면에 와우 본드래곤이죠. 본드래곤 뼈용. 그래서 원하는 면으로 그냥 놓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원래 이렇게 게임을 펼쳐놓고 하는 건데 이때 이 렉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눕혀놓고 게임하는 것보다 뭔가 입체적이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 이렇게 전진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 올라태워서 가도 됩니다. 이렇게 태워서 한 칸씩 진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전형적인 푸시 유얼럭 게임이에요. 테마 자체가 용한테 보물을 획득해 나가는 용 등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턴이 되면은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이렇게 발자국이 나오면 한 칸을 갑니다. 그리고 또 뽑아요. 발자국 4칸이 이번에 1, 2, 3, 4 가면은 또 5개. 그러니까 갈 때마다 보물이 누적이 돼요. 간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양도를 해야 됩니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 뒤를 이어서 누가 가져갈래? 라고 턴을 파는 거죠. 한마디로 경매처럼. 이 턴을 사는 사람은 이 현재 말이 가 있는 위치만큼 그 해당 플레이어한테 보석을 줘야 돼요. 양도를 선택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 싫어 양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았던 보석을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빠지지 않고 나 혼자 욕심을 내서 간다. 내 칸 또 오유 대박인데요? 이렇게 갔어요 계속. 그런데 이 중에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슬슬 이렇게 X가 나왔어요. X가 나오면 이 순간 지금까지 모아놨던 보석은 다 못 먹고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의 4분의 1을 잃습니다. 와우.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X가 아니라 용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용이 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괜찮아요. 첫 번째에 나오면은 그냥 아직 잠들어 있는데 두 번째가 나오면 그때 용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순간은 이때 획득하는 보석량이 2배가 되고 그때 X가 나온다고 하면은 보석을 잃는 양이 3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이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불을 확 내뿜어서 요 카드를 뽑은 사람은 아무리 보석을 많이 모았더라도 그 사람 탈락이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보석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파티스러운 게임이에요. 그리고 X가 한 10장 들어있으니까 총 카드 40장 중에 한 10장?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보드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영업하기 좋은 게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시리즈 중에 1대1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에이다의 라이브러리와 예전부터 출시가 돼서 많으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는 이 베니스 커넥션 있는데 베니스 커넥션은 이제 심판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바뀌었고 그래픽도 좀 더 수려해졌죠. 보시면 이렇게 타일들도 기본색은 이렇게 좀 파란색 민트 확장이 들어가서 추가 타일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베스킨라빈스? 뭐 그런 게임 아시잖아요. 1에서 3까지 불러가지고 뭐 30일 부른 사람이 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두 명이서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서로 3개까지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1개는 무조건 놔야 되고요. 1개 혹은 2개, 3개 이렇게 3개의 타일까지 놓을 수 있는데 자신의 턴에 이 강을 한 바퀴 둘러서 운하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편 턴에 운하를 못 만들게끔 하려고 엄청 이렇게 머리를 쓰겠죠. 돌아가게끔.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재밌는 건 자신의 턴에 이걸 놓기 전에 이거 불가능해. 남은 타일을 다 써도 운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선언을 외친 나머지 사람이 나머지 타일을 정말 맞춰봐서 운하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선언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걸로 뭔가 완전히 상대편에게 못 맞추게끔 주는 것을 잡아줬죠. 그런 밸런스가 재밌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게 퍼즐 게임이다 보니까 보시다 보면 이렇게 퍼즐 북이 들어있어요. 혼자서 한 타일만 잘 배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바둑으로 말하면 묘수풀이 같은 느낌의 책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가 22페이지까지 총 40문제가 들어있어요. 퍼즐집도 들어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요 에이다의 라이브러리는 역시 킥스타트에서 출시될 때 드래곤 스트라이프랑 같이 나왔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1대1 전용 게임 중에 적당히 심리전도 있고 퍼즐 푸는 맛이 있어서 베니스 커넥션이 쉬운 맛 퍼즐 버전, 에이다의 라이브러리는 그거보다는 살짝 좀 더 매콤한 느낌의 퍼즐 게임이에요. 카드 홀더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서로 하나씩 놓고 이 주머니에 이렇게 보시면 책 타일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타일들을 랜덤으로 10개를 골라요. 위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빨간색이 이쪽, 상대편이 봤을 때도 제 카드의 색깔이 보이죠. 이렇게 배치하고 상대도 배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 중앙에 책자를 잘 섞어서 딱 배치를 합니다. 액션 카드들은 잘 섞어서 더미를 놓고 이때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냐면 제 타일 책들이 중앙에 놓인 목표 타일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색 타일은 왼쪽,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갈색이 이렇게 있고 하늘색은 없으니까 괜찮고 지금 이런 순서로 돼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져간 10개의 타일이 상대편은 이쪽이 노란색부터 이 위에 색 순서대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5장의 액션 카드를 봤는데 이 액션 카드 중에 제가 한 장을 이렇게 쓰면은 3칸 떨어진 곳으로 놓을 수 있다. 얘를 하나 둘 3칸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카드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보다 먼저 이 타일을 맞추는 건데 이 게임이 재밌는 점은 내 타일만 배치를 하면은 그렇게 매운맛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상대편과 타일을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제 거 색상과 상대편 타일을 이렇게 바꿔오는 겁니다. 상대편과 인터랙션을 가미하는 카드가 있고 심지어 완전히 책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타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여기까지 옮기고 있냐고. 그럴 땐 이 카드 쓰면 빨간색을 2칸 옮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회심의 한 방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인 전용이긴 하지만 룰북 보시면 뒤에 변형으로 4인까지도 즐길 수가 있어요. 마주보는 사람과 상대로 카드를 서로 교환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즐길 수 있어서 요 에이디의 라이브러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메커니즘별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메커니즘으로 플레이트에서 나온 게임이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셋 컬렉션, 그 다음에 하나는 트릭 테이킹입니다. 셋 컬렉션 게임으로 갖춰진 게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벼룩 서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팝콘에서 신작으로 출시됐던 이 마법사의 레시피 게임이 있고요. 이 캣블루스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9판입니다. 9판 오픈앤 플레이라고 써있죠. 지금 이 사이즈 패키지에 맞는 심판은 펀딩이 끝난 뒤에 맨 밑에 있는 최고 구성품을 사신 분에 한해서 그냥 넣어드린다고 해요. 3가지의 특징은 조금 다른 게 벼룩 서커스는 앞서 소개했던 영업용 게임으로도 되게 많이 쓰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요 카드들을 다양하게 모아야 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숫자를 3장을 이렇게 모으면은 셋이 완성이 돼서 짜잔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간 푸쉬얼럭 느낌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카드를 가져갈 때 뭐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펼쳐져 있는 카드 중에서 가져가도 되는데 만약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카드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펼쳐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펼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똑같은 색, 이전에 펼쳐졌던 것 중에 똑같은 색이 나오게 되면 그건 빵이 돼버려요. 이렇게 나온 카드는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턴에 저는 카드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쫄리면은 그냥 이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차선책으로 카드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필요한 거죠.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떻게 점수냐면은 각 색깔별로 높은 색깔이 점수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색 중에서도 높은 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낮은 색 같은 경우는 악세 컬렉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222가 되면은 셋으로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셋은 10점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된 거는 트리오당 10점을 먹습니다. 각 색깔별로 높은 숫자 플러스 트리오 100당 10점씩, 혹은 10가지 색이 들어있어요.
있어요. 이 게임에서 이 10가지 색상을 모두 모은 사람은 갈라쇼라는 걸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즉시 끝나게 되고 그 선언한 사람은 보너스로 또 10점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카드 게임인데 색 컬렉션 요소가 살짝 한 30%? 40% 정도 있다고 보고 내가 이제 원하는 카드를 먹기 위해서 좀 카운팅 체크해 나가면서 카드를 오픈해가는 매력도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마법사의 레시피는 이제 자세하게는 저희 영상 우주TV의 영상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지만 이 게임은 독특하게 이제 색 컬렉션도 필요하지만 메모리가 필요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정사각형의 이런 레시피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 레시피들이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뭘 먹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먹은 그 셋당 2개는 빵점이고요. 그러니까 3개부터가 점수예요. 3개 이상 모아야 점수가 되는데 어설프게 내가 한 장을 먹었다. 그러면 그 먹은 숫자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해야 되죠. 내가 어떤 색을 모았었지? 하면서. 그리고 상대편이 특정 저 색을 막 모으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딱 캐치해서 상대편을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재밌는 게 할 때마다 리플레이성도 괜찮은 게 타일 자체를 보드화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이 돌아가면서 멈춘 자리에 줄의 카드를 획득하는 방식인데 점수 카드 외에도 마법 카드, 특수 카드들이 들어있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특수 능력을 사용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캣블루스. 저는 크니지아 선생님의 작품인데 정말 크니지아 선생님의 작품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선 캣블루스인데 캣블루스 이런 건 생각 안 했는데 테마는 살짝 거들고요. 근데 이 게임이 왜 매력이 있냐면 니니자 크니지아 선생님의 게임 중에 저는 이제 경매 요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캣블루스는 경매 요소를 돈이 아니라 카드 족보를 이용해서 경매를 하게 해놨어요. 색 컬렉션을 가지고 그 족보를 이용해서 시장에 깔린 카드를 경매를 통해서 사는 건데 그 살 때 또한 내 손에 있는 카드를 경매로 내야 되는 거죠. 복잡하게 그 족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 그냥 카드 몇 장을 낼 건지 아니면은 페어로 몇 장을 낼 건지 이렇게 딱 2종류로만 이어져 있어서 숫자 똑같은 3장을 그냥 아무거나 카드 4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손에 있는 카드 장수 자체가 곧 돈으로 화폐 단위로서도 사용이 되지만 그 손에 있는 카드의 셋을 만들어야만 그걸 나중에 점수로 치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되게 잘 버무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 캣블루스에서 보이는 이 카드 이 숫자의 가치는 4인조 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같은 카드 4장을 색 컬렉션으로 내면은 그 숫자만큼 점수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수화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카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화폐로서 그냥 지불을 하느냐 그 딜레마를 엄청 잘 만들었어요. 조커가 들어있는데 이 조커가 어떤 숫자로도 대변할 수 있어서 승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화폐 가치로 낼 때도 조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조커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또 승점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어져서 밸런스를 굉장히 재미나게 잘 맞췄어요. 안 해보신 분들 전 추천드립니다. 캣블루스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의 게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5가지 구성의 게임들이 바로 이 플레이트의 트릭테이킹 장르 메커니즘의 게임들이에요. 다 카드 얘는 이제 주사위가 들어간 트릭테이킹인데 첫 번째 이 패러다임은 예전에 팝콘에듀에서 신작으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게임인데 패러다임이라는 게 패러다임을 살짝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쉬운 트릭테이킹 게임인데 이 트릭테이킹의 게임의 장르를 그러니까 룰을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룰을 가지고 트릭을 따잖아요. 그 트릭을 플러스로 할 건지 마이너스로 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게임이 우선 트릭테이킹이라는 장르 내에서 약간 변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트릭을 따야 되는지 게임이 변주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또 그렇게 딴 트릭을 플러스화 할 건지 마이너스화 할 건지 해서 약간 2번을 비튼 그런 트릭테이킹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룰 설명과 저희가 게임을 즐겼던 거는 팝콘 게임즈 신작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미노다이스 입니다. 미노다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트릭테이킹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많이 즐기셨던 스컬킹이라는 게임을 아실 거예요. 그 스컬킹을 기본 카드 게임 말고 스컬킹 다이스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컬킹 다이스를 요게 이제 리테마한 버전이에요. 정식 판권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레이트에서 킥스타터 버전으로 낸 3부작. 요것도 이제 정식 한글판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인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 주사위가 보시면 눈금이 이게 다 커스텀 주사위예요. 7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항복, 100기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스컬킹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100기 항복하는 거 가림막입니다. 왜냐면 이게 비딩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림막을 저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갖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족보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사위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옆에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노타우루스 가장 강력한 주사위죠. 그러니까 스컬킹에서 보라면 스컬킹이에요. 얘가 요호호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그리폰. 그리고
요 게임의 백미가 있잖아요. 스컬킹을 잡았던 게 이너가 있잖아요. 그 이너의 요소로서 머메이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밑에 있는 색깔 주사위들은 트릭 테이킹처럼 노란색을 누군가가 집어서 던지면 다른 사람도 노란색을 던져야 되고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무시하는 이 세 개의 특수 주사위가 있어서 머메이드는 나머지 숫자들 다 이기고요. 그리고 이 그리폰이 머메이드를 이기고 미노타우루스가 그리폰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강이죠. 이 세 개의 주사위는 독자적으로 나왔을 경우는 모든 숫자 주사위를 이깁니다. 그런데 재밌게 이 머메이드는 미노타우루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사위가 얘를 이깁니다. 되게 재밌게 가위바위보 상성처럼 이기는데 특수 주사위를 통해서 이겼을 경우는 보너스 승점도 있고, 그리고 이 게임이 스컬킹에서 재밌는 묘미는 뭐예요? 내가 몇 번 이길지를 이렇게 비딩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1라운드에는 주사위 1개만 던지고요. 2라운드는 주사위 2개. 그러니까 스컬킹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트릭 테이킹을 하는 것을 이 미노다이스에서는 그만큼 주사위를 가져오는데, 내가 주사위 색상은 봐요. 어떤 색상의 주사위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승부할 때는 또 막상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눈금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컬킹 카드보다 좀 더 파티스러움을 강조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이 미노타우스로 주사위를 가져와서 나 무조건 이길 것 같아 하고 하나를 냈어요. 1라운드에서 하나니까 100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100기가 나오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약간 예측 불가, 좀 더 랜덤성이 강화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라운드가 끝난 뒤에 내가 예상한 스코어, 그러니까 몇 번 이길 거야 라고 예상한 스코어가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할라피뇨는 이번에 나온 신작이죠. 그래서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만 드리면, 할라피뇨는 가벼운 트릭 테이킹인데 이건 약간 엿을 먹이는 트릭 테이킹류예요. 승자가 이기면은 카드를 가져가는데 그 이긴 친구한테 여기 있는 할라피뇨, 이 숫자 1카드를 넣어서 주는 겁니다. 그냥 가져온 카드들은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라피뇨가 안 들어간 카드들은 내가 아무리 이겼더라도 그냥 뒤집어서 0점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긴 카드에 이렇게 숫자 1짜리, 모든 카드의 숫자 1이 할라피뇨거든요. 이 할라피뇨 카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12장씩 손패를 나눠 가졌을 때 내 손에 할라피뇨가 들어오면 그걸 공개를 해놓고 진행을 한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친구가 지금 무슨 색 할라피뇨를 갖고 있구나 카운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할라피뇨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손에 카드가 적게 이루어져요. 그 12장 중에 할라피뇨가 누구는 3장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2장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3장이 있는 친구는 앞에 할라피뇨 카드를 3장을 내려놓고 손에 9장을 들고 합니다. 그 같은 색상이 돌 때 할라피뇨를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색상이 카드가 안 돌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 할라피뇨가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할라피뇨를 상대한테 못 먹이고 내 앞에 할라피뇨가 남아있는 채로 끝나면 이 카드 또한 내가 할라피뇨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트릭 테이킹인데 고춧가루를 잘 심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임이고요. 프로토스 주식회사를 보면 일러스트가 아름다운 카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4종류의 이런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1까지. 우선 게임이 재밌는 게 이 게임은 딱 2종류의 세트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2종류의 수트 장수를 곱한 것이 내 점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5, 4, 20점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푸드기하게 어쩔 수 없이 트릭 테이킹류의 매력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카드를 먹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먹게 되면은 이 곱한 수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카드의 장수만큼 나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곱해서 많이 먹었어도 나머지 카드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나눠지기 때문에 점수가 완전히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카드를 먹느냐. 그리고 이 게임은 인원수에 따라서 각 4가지 카드에 숫자를 몇을 빼고 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4인 부터 해야 돼요. 이미 기본 미니멈이 4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4인부터 해야 되고, 이 플로터스 주식회사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지 않습니다. 승자가 둘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본 트릭 테이킹류에서 진행하듯이 가장 높은 사람 승자가 여기 깔린 카드 중에 절반을 가져가고 가장 꼴등이 나머지 카드를 가져간다. 그것을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되고, 그러면 4장이 나올 수도 있냐. 이 친구가 나는 더 꼴등을 하고 싶어서 노란색을 냈어. 왜냐면은 가장 나중에 나온 컬러일수록 꼴등이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3가지의 색상이 이미 나오면 더 이상 4번째 색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리드 으뜸색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이 카드를 냈다면 또 나머지 3번째의 색깔까지만 인정을 하고 무조건 이 3가지 색깔 중에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매력은 또 그 선이 리드 컬러를 냈다고 해서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드 컬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으뜸색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선이 이 색을 냈다고 내가 나 빨간색 나도 있으니까 이걸 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얘가 냈지만 나는 이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길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나는 그냥 져야지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있는 색상 카드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 트럼프 컬러보다 높은 숫자를 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을 냈어요. 그런데 핑크가 2개가 나왔네. 야,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이렇게 냈어요. 이런 경우면 이 승자가 이렇게 3가장을 가져가는 거죠. 메커니즘이 살짝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게임이 진짜 이 게임 매력이에요. 선이 낸 이후에 2번째, 3번째가 돌아오면서 그 카드가 어떻게 깔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먼저 골라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어중간하게 카드를 내서 패스를 하느냐, 아니면 꼴등으로 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나머지 카드 이 친구가 이걸 가져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모은 컬러가 아니라 나머지 컬러가 내 수중에 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지면 안 되겠죠. 그런 승패 조절을 굉장히 영리하게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법 이 플로터스 주식회사는 트릭 테이킹의 장르를 조금 이해하시고 많이 해보신 분들과 함께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카드를 내면은 그 순간 재미와 밸런스가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그 수싸움, 네가 이걸 내? 그럼 내가 이걸 밟아? 먹어? 이런 고민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서 숙련자들 위주로 같이 즐기셔야 재미가 극대화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뱀파이어 퀸이 있습니다. 트릭 테이킹 게임 중에 뭐 스컬킹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는 이 뱀파이어 퀸을 제 개인적으로 약간 베스트권에 있는 게임이에요. 볼프강 크라이머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게임이 계속 그 그림이 다시 리프린팅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환진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림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리고 이 게임의 매력은 6명, 그러니까 단체 트릭 테이킹을 했을 때 재밌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4인 정도가 베스트라고 한다면 이 뱀파이어 퀸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5, 6 정도 질렸을 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MT라든지 놀러 갈 때 이 게임 하나 들고 가면 정말 끝장납니다. 뱀파이어 퀸은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퀸, 조커가 될 수 있는 퀸 카드가 있고,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같은 15와 20 이렇게 뱀파이어 헌터 카드 2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게임은 트릭 테이킹이긴 한데 약간 달무티, 선이 3장을 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높은 숫자로 3장을 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높은 숫자가 갖고 있을수록 유리하겠지만, 그런데 이 게임은 또 역으로 살짝 꼰 게 뭐냐면, 처음 카드를 나눠 가졌을 때 이 뱀파이어 헌터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어떤 헌터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시작을 합니다. 이 뱀파이어 헌터 카드는 언제 진행되냐면, 내가 이 뱀파이어 헌터 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선이 됐다. 그러면 사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놔요. 그러면 뱀파이어 헌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강력한 뱀파이어를 사냥을 합니다. 이제 이 사냥이 시작될 때는 한 장씩만을 내야 돼요. 또 나오면 한 장씩 내게 무조건 내야 됩니다. 패스할 수 없어. 이렇게 내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가장 강력한 뱀파이어를 사냥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카드를 내야 돼요. 왜냐면 1 뭐 이렇게 냈는데 누군가가 뜬금없이 8을 냈어. 이러면 가장 높은 숫자가 8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카드를 다 가져가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누군가가 손패를 다 털면 게임이 끝나는데, 그 순간 여기 써있는 숫자가 다 벌점입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 헌터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게임을 끝나버리면 15점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아까 20점짜리를 갖고 있으면 20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이때 또 유의하실 점은, 뱀파이어 헌터 카드를 먹었어요. 그럼 이 선이 됐잖아요. 이 친구가 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 헌터 활동을 내가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카드를 내려면 내가 선을 한 번 더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높은 카드들은 빨리빨리 털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트릭 테이킹이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높은 카드를 끝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파이어 헌터는 그렇게 높은 카드를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뱀파이어 사냥 턴을 시작해버리면 손에 있는 카드가 높은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핸드에 채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보통 트릭 테이킹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카드의 운빨? 셔플을 했을 때 누구는 높은 숫자 가져가고 누구는 낮은 숫자가 쑥 들어가고 하는 그런 카드의 운빨을 굉장히 상쇄를 잘 시켰어요. 낮은 카드를 가져가면 낮은 카드를 가져간 대로, 높은 카드를 가져갔으면 높은 카드를 가져간 대로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절묘하게 나눠져 있다는 점이 이 뱀파이어 퀸의 매력이에요. 그 트릭 테이킹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장르인 것 같아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말로 설명드렸을 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시켜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 트릭 테이킹이라는 장르를 잘 아는 멤버들과 돌리지 않고서는 그 핵심의 느낌을 잘 전달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룰북이라든지 어떤 뭐 영상에서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말 그거는 그 사람들과 해봤을 때 딱 필이 옵니다. 번개가 딱 스쳐 지나가듯 이거구나, 이 재미구나 라는 게 딱 오는데, 트릭 테이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게임을 즐겼을 경우는
확실하게 그날 밤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 와디즈 펀딩으로 진행되고 있는 플레이트 보드게임 총 14종에 대한 구매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룰도 간단하고 구성물 자체도 심플하다 보니까 말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구성품만 보여드렸을 때는 이 게임이 갖고 있는 재미를 온전히 다 전달해드리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이 게임들 꼭 체험을 통해서 게임의 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게임들의 간단한 소개와 펀딩 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는 가격들은 와디즈 펀딩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대표님께 감사하는 게 여기다가 넘버링 안 넣어주시고 넘버링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넘버링 넣었으면은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